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월 19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성 푸르지오 10억짜리가 2억 하락했습니다. 20% 폭락. 그리고 그 아래 평형들 일부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 두 개를 바라보는 자세, 여러분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는지 나중에 가격 나오면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전세 매물 대폭발 현상, 제가 예언한 물량에 아주 근접해 왔습니다. 거래량 대폭삭, 월간 거래량 700건 이하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 그리고 오늘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전세 신고가가 0이라는 겁니다. 전세 신고가가 0이에요. 역대 이런 거 본 적 없을 거예요. 긴 이야기를 풀기 전에 제가 어제 보던 책의 한 구절을 가져와 봤습니다. 광장 아시죠? 이데올로기가 대립하는 그 소설. 굉장히 재밌습니다. 안 보신 분이라면 추천드립니다. 최인훈의 그의 다른 소설 총독의 소리에서 한 구절을 찾았습니다. 원래 사건의 바른 모습은 멀리 있는 자에게 더욱 환한 법이고 울분한 마음을 품고 은인자중 오직 심신의 온갖 힘을 관찰에 기울이는 자에게 더욱 밝게 드러나는 법이다. 저는 관찰자의 모습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산 분양권이 1억이 떨어져가지고 생전 무주택자로 있었는데 작년 말에 아니 2020년 말에 너무 쫓기는 마음에 분양권 1억 5천을 주고 샀는데 갑자기 분양권 가격이 1억이 하락한 거래가 속출하고 있고 그마저도 거래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그 울분한 마음을 가지고 온갖 심신의 힘을 기울여서 더욱 관찰에 힘을 기울여 주세요. 누구를 비방하고 비난하려고 하지 말고 비난받아야 될 사람은 그걸 판 사람이겠죠? 네. 그쪽으로 오히려 힘을 기울이지 저에게는 힘을 쏟지 말아주세요. 저는 온갖 심신의 힘을 기울여가지고 더욱더 관찰해서 여러분들에게 밝게 드러나는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서울 거래량의 숫자가 잘 안 보일 텐데요. 1000만 건으로 환산했을 때 대구는 3,500건 거래, 서울은 800건 거래예요. 대구는 3,500건 거래, 서울은 800건 거래. 대구 거래량 아마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예요. 지금 거래 무지 많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31건 신고되었고 그 중에 6건 신고가. 신고가 현상이 전국적으로 광역시별로 보니까 다 비슷해요. 거래량이 팍 줄어들면서 신고가는 나온다는 말이죠. 이 비율이 신고가 비율이 무려 20%. 무려 20%. 하지만 저는 이 20% 신고가 지금 별로 의미 없어 보여요. 만약 이 거래가 50건, 60건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더라면 신고가 비율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하루에 30건의 의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조사하는 날이 숫자로 나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서 제가 화, 수, 목, 금, 토 요때 5일간 실거래 자료를 모으잖아요. 그렇죠? 5일간 실거래 자료 모으는데 350, 150 무려 둘째 날 화요일은 조금 더 많긴 많습니다. 150, 한 180건 거래되는 거예요. 네, 원래 355인데 2일날 두 번째 날 화요일 날 거래 신고가 한 번 더 하는 셈이기 때문에 180건 요게 몇 주인가요? 한 달이 4주죠. 그러면 720 이 정도까지 수치를 지금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거래 안 되는 현상 겪을 거예요. 제가 안 팔리게 저주 퍼붓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현상이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집을 팔아야 되는 다주택자 미리 대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거래량 다 가지고 왔습니다. 상위부터 하위까지 다 가지고 왔어요. 요 10억짜리 물건이 2억이나 하락했습니다. 무려 20% 하락해서 8억. 근데 무려 20%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 글에 흔합니다. 대구역 센트럴자이 7억 2천에서 1억 8천. 이거 20%보다 더 하회합니다. 월성 푸르지오 요 한 건 거래. 월성동 거래 제법 있었어요. 요거 하루에 월성동에 24,000 가구 중에서 하루에 한 건씩 거래되는 셈인데 2건 거래됐으면 많이 된 거예요. 거기서 의미를 찾으시려는 분은 의미를 찾으셔도 됩니다. 요거 10% 정도 상승 거래 이거 예전에 과거에 아주 흔한 방법 중에 하나죠.
누군가 내년 되면 아니 올해 월성 3정 입주하면은 거기 가격이 뛰어오를 거고 내가 여기 투자를 미리 선점해서 투자를 해놓으면은 옆에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여기도 가격 상승 효과가 있을 거야. 이거는 지금은 통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 20% 가까이 하락한 칠성동 코롱 하늘채, 20% 15% 가까이 하락한 CG 보성 서안 아파트. 이건 뭐 보합 정도로 봅니다. 한 10% 정도는 보합 정도로 보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페이지,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상승거래 안 보이죠? 기본 10% 정도 하락거래, 3억 5천에서 9천 하락했는 거래. 근데 요 용산 보성타운 요 가격 지금 하락 굉장히 많이 한 걸로 보이죠? 2021년도에 상승 전의 모습이 아마 요 정도 가격대였을 거예요. 가격이 폭발하면서 3억 5천 신고가를 찍었던 거지, 저 가격이 한 1년 정도 내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났다고 생각하면 아파트 가격 그대로네 라고 느낄 정도의 그 정도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직 하락이라고 폭락이라고 이야기하기 이른 시점이다. 자, 세 번째 페이지 가져와 봅니다. 신고가 있어요. 신고가 이렇게 보세요. 거의 보합 수준이죠. 보합 수준밖에 안 돼요. 자, 네 번째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이 상승거래 보세요. 이 신고가의 민낯을 보세요. 31건 중에서 6건의 신고가 굉장한 것처럼, 비율상으로 굉장한 것처럼 나타났지만 자세하게 속사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몇백만원, 100만원, 200만원 오른 거래 보이시죠? 여기 100만원, 여기 200만원, 여기 1000만원 올랐어요. 여기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런 것의 의미를 찾을 것인지, 이 많은 전체적인 모습, 3천만원, 2천만원 떨어진 이게 같은 페이지에 있잖아요. 어느 것의 의미를 찾을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분양권 거래량 4건 신고되었고 1건 신고가 있었습니다. 요 1건 신고가 있었어요. 동대구 에일리넷들 2천만원 정도 상승했는 거래 있었네요. 고성동 일가 대구 오페라 스위첸 7억 거래되던 것이 6억 1천에 거래되었다. 1억 가까운 하락이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7억에 샀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냥 뭐 언젠가는 집값이 오르겠다 그렇게 위로는 해줄 수 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이 사람한테 뭘 해줄 수 있느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뭐 상승론자, 하락론자, 누구를 편가르고 탓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시는 거죠. 그냥 전세 거래량, 요게 오늘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52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신고가가 0. 그나마 전세 거래 양 많지 않아요. 첫 번째 페이지부터 보십니다. 쭉. 그거 전부 다 갱신 거래야. 신규 거래 없어. 이 정도 하락 나타나려면 봐봐, 1억씩 떨어지고 이런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갱신 거래라니까. 아닙니다. 갱신 거래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갱신 거래라면 실질적으로 전세로 인한 이동은 0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더 무서운 현실이에요. 차라리 전세가가 떨어지고 이동이 있는 게 낫지, 전세가가 떨어지고 이동이 없다? 전세가는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실질적인 하락은 아니지만 이동은 없다? 이동이 없는 게 더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운 현상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많았는데 넘어갈게요. 자, 요거 제가 요렇게 상단 하단 추세선을 그어놓고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무슨 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이거 조금 수요일부터 이러면은 여기 상단을 치고 올라가면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게 물론 뚫고 내려와서 또 이렇게 내려가면은 거래량이, 매물이 많이 안 늘어나겠구나 짐작할 수 있지만 수요일부터 조짐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자, 제가 예측하는 1월 말 전세 매물 7,287건. 7,287건. 지금 오늘자 매물 7,193건.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7,287은 너무 많은 것 같다. 제가 다음에 되면은 요거 좀 보정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오히려 오늘 7,193건을 보는 순간 이거 마지막 주 7,287건 많지 않아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니까 이 충격 굉장하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7,193 다음에 2월달 매물은 7,80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3월달 매물은 8,700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요. 7,193 아주 1월 말 예상치에 아주 근접해 있죠. 월세 물량도
또 가파르게 같이 올라갑니다. 전세의 월세하, 일부 보증금 있는 물건까지 이 월세 물량으로 이동해 왔다면 이 작년에 월세의 평온한 수치를 보십시오. 이거 아무렇지도 않았죠. 이 반전세 영향으로 이 물량이 늘어났다면 반전세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전세 개념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전세 물량, 우리가 앞전에 봤던 이 전세 물량 7193보다 전세 매물이 실질적인 전세 매물은 더 많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 이것도 보시죠. 위에 삐쭉하고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시나요? 그만큼 임대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야, 대구 너희 많이 떨어졌다면서 전국에서 대구를 노리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물량, 매물, 임대 물량 늘어나는 게 대구는 전국 16개, 세종시까지 포함해서 17개 시도를 포함한다면 한 10위권 수준밖에 안 돼요. 1등 중에서 17등 중에서 한 중간 수준밖에 매물이나 임대 물량 증가가 안 된단 말입니다. 타 지역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 순간들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물량이 왜 이렇게 쌓이지? 왜 이렇게 늘어나지 하는 걸 느끼고 있어요. 작년 가을 분위기는 대구가 물량 쌓이는 속도가 전국에서 거의 탑권을 계속 유지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까지는 물량 쌓이는 속도가 한 전국 시도 대비 중간 수준밖에 유지를 안 하더라는 말입니다. 아, 대구 기회의 땅, 딴 사람들이 막 몰려올 것 같죠? 아니에요. 대구 상승률 다른 시도 대비 상승률 비교했을 때 낮아지는 추세가 장기 시계열에서 나타났어요. 근데 떨어지는 현상은 대구도 겪고 있지만 타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겪고 있어요. 똑같이 가격을 하락을 했다. 그럼 과연 여러분들은 다음 투자처로 어디를 생각하실 건가요? 대구를 생각하실 건가요? 타 지역을 보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시청 감사합니다.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